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14번 강간과 추행해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 답은 1번이거든요 1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갑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이거? 자, 여러분 지금 음란물 소지죄가 되려 소지라는 것이 뭐야?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음란물이라는 것은 그죠?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언제든지 내가 볼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볼 수는 있지만 인터넷 주소 URL을 제공만 받았대요. 쉽게 얘기하면 링크 바로 URL 링크만 지금 제공받은 거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음란물 소지죄의 소지라고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지가 되려고 한다면은 그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갖다가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바로 볼 수 있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화면에 바로 볼 수 있게 나오는 것이지 뭐 URL에 뭐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바로 소지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URL, 바로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것만으로는 바로 소지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2번에 가보겠습니다. 자, 2번. 자, 갑과 을이 A와 술을 마시던 중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중요한 건 합동이라는 거예요. 합동은 공동하여보다 더 좁게 해석해서 시간과 장소적으로 접합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불상량을 넣은 다음 마시게 한 뒤,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일단 그 여자가 마셨어 안 마셨어? 마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거불능 상태가 된 A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A의 남편 등 계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시도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A가 졸피뎀으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른 경우, 그죠? 자, 갑과 을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특수강간 치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이랬거든요. 자, 이 지문 맞는 지문입니다. 하나하나 저하고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현재 이 문제는요,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몇 명이 등장하니, 총 3명 등장합니다. 자, 제가 보니까, 자, 여기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은 남자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A를 강간한다는 걸 봤을 때, A는 여자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양반과 을이라는 양반이, 그죠? A라는 사람이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A 여자하고 술을 마시는데, 강간하기로 공모했대요, A를. 그래서, 단순하게 공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합동이라는 용어를 썼죠. 지금 여기 합동. 자, 우리 형법상에서 합동범은 형법상에서는 3개가 있죠.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3개가 합동범이죠. 합동범이라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접합되어 있는 장소에서 자, 2명 2인 이상이 같이 협업을 해서 협업을 해서 범죄를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공모하고는 또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이 3가지 범죄는 무겁게 처벌하거든요. 합동범은 왜 일반 공범과 달리 더 무겁게 처벌하냐면은 자,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자, 2사람이 그 범행 현장에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범행이 더 대담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다 그러면은 뭐 자기 친구한테 자랑 삼아 그러는 거야. 야, 사람 그렇게 죽이는 거 아니야? 사람은 이렇게 죽이는 거야 하면서 살벌하게 아주 잔혹하게 범죄를 더 자랑 삼아 뭐 좀 더 대담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위험성이 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서는 이 합동범을 시간적 장소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약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서로 간의 용기를 북돋으면서 범행이 더 대담해지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바로 일반 공동정범의 형태와 달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합동범을.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했대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양반과 을이라는 양반이 서로 시간과 장소적으로 같이 접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에다가 지금 뭐를 넣었어? 수면제인 바로 졸피뎀을 넣었대요. 자, 그리고 나갖고 여자가 마셨어 안 마셨어? 마셨답니다. 마시고 나서 하면 어떻게 된 거야? 한거불능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끊어보자. 우리가 그 강간의 지금 현재 강간의 고의로 지금 약을 처먹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약을 먹이는 행위가 마치 상대를 한거불능에 빠뜨린 거란 말이야. 자,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형법 조문도 그렇고, 자, 성폭력범죄 특별법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 어떻게 되는 거야? 강간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폭행 협박으로 바로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갖고 강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죠, 그죠? 어떤 약물을 사용해갖고 한거불능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이것도 뭐다? 폭행의 일태양으로 보는 거예요. 폭행이나 상해의 일태양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일시적인 수면 장애가 왔다든지, 아니면 수면에 빠졌다든지, 이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면은 마치 주먹으로 때리거나 겁박을 줘갖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한 거나 다름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 불명 상태나 이 일시적인 수면이 잠을 자버렸다는 것은 뭐야? 지금 신체의 어떤 생리적 변화에 변형을 가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상해라 그럽니다. 그죠? 신체의 온전성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명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강간의 의도로서, 그러니까 두 명이서 강간했으니까 특수강간이 되겠죠. 자, 갑과 을이 두 명이 지금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강간의 의도로서 지금 약을 처먹여서 수면에 빠뜨리고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만들었으니까 상해에 이른 거죠. 그래서 특수강간 플러스 뭐다? 바로 치상죄, 특수강간 치상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데 기수냐 미수냐를 따질 때는 앞에 거로 미수냐 기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죠. 지금 치자가 붙었으니까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기수는 뭐로 따진다? 제2범죄, 뒤에 있는 범죄로 따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 여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고 하니까 상해의 기수가 된 거죠. 미수가 아니라 상해 기수범이 성립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자, 이 특수강간죄, 강간치상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더 드려볼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특수강간치상죄. 자, 봅시다. 자, 여기 깨끗하게 하면 특수강간치상죄. 자, 특수강간치상죄. 요거 지금 여러분 무슨 범죄죠, 이거?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죠? 그죠? 결과적 가중범이죠? 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기수는 뭐로 논할 때, 자, 바로 제1범죄, 2범죄로 나눌 때 뒤의 범죄로 미수기수를 나누는 거죠. 그죠? 자, 제1범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1범죄가 지금 뭐야? 특수강간이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지금 뭐가 된 거야? 치상을 입은 거잖아. 그죠? 그죠? 그잖아요? 형태가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특수강간의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제1범죄와 제2범죄로 나누어 볼 때 제1범죄에서 기본 고의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 제1범죄를 실행의 착수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적어볼게요, 제가.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에서, 자, 제1범죄, 2범죄로 나누어 볼 때, 자, 요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자, 요렇게 보자. 요렇게. 자, 1범죄. 제1범죄. 그 다음에, 치상 부분은 뭐야? 제2범죄가 됩니다. 제2범죄가 돼요. 그래서, 특수강간치상죄라는 이 죄명에서 볼 때, 자, 제1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2범죄에서 상해라는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특수강간치상죄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제1범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자, 보자. 자, 제1범죄에서는 실행에 착수만 있으면 고의를 가지고
고의범위화지대고요. 고의범위화지대고 제1범죄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적을까? 1범죄. 자, 1범죄는 고의범이면 되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돼요.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고, 제1범죄에서는 미수냐 기수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설사 지금 특수강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자, 특수강간이라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강간은. 그런데 지금 특수강간에서 지금 2명이 지금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폭행과 협박만,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폭행과 협박만 가한다면은 뭐야, 실행의 착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실행의 착수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상해의 결과만 얻으면 특수강간 치상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의 죄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제1범죄의 특수강간에 있어서 고의를 가지고, 바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의 착수만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서 실행의 착수라는 것은 상대에게 아까 뭐 얘기했지만 폭행 협박을 가하면 되는데, 폭행 협박을 가한 거나 마찬가지인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약물을 사용해서 약물을 처먹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실행의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아까 어떻게 됐어요? 한거불능 상태에 빠져서 어떻게 된 거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며요. 그러면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이 뒤의 범죄를 가지고 미수 기수를 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수강간 요 부분에서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강간의 의도로서 폭행 협박의 실행의 착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꼭 고추를 여자의 거기에 넣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폭행 협박을 하던 약물을 먹이기만 하면은 바로 실행의 착수로 보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상해의 결과를 얻으면 특수강간 치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 때, 아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문제에서 보실 때 어떻게 된 거야? 예, 두 명에서 합동했다니까 바로 뭐예요? 특수강간이 되는 거죠? 거기서 지금 뭐 한 거야? 폭행 협박이나 다름없는 약물을 졸피됨, 약물을 처먹여갖고 어떻게 된 거야? 일시적인 수면에 이르던가 일식불명 상태에 이르렀대요. 이거 상해를 입은 거죠. 신체의 온전성에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죠. 되셨죠? 2번 어렵지 않게 해결했고요. 이제 3번에 한번 봐봅시다. 3번 얘기는 되게 쉬운데, 자, 강제추행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강제추행은 강간하고 달리 뭐예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만지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여자라고 봅시다. 여자라고 한다면은 뭐 젖을 만졌다든지, 그죠? 젖을 만졌다든지, 아니면 허벅지라든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데를 만지면 되는 거예요.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어깨를 주무른다든지, 아니면 여성의 음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든지, 전부 다 강제추행이 됩니다. 어쨌든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면은 강제추행으로 봅니다. 자, 봅시다. 자,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강제추행죄는 어쨌든, 그죠?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바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만졌을 때, 그쵸? 만지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4번에 봅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자, 일반 강간이 아니라 준강간이라 그랬어요. 그죠? 준강간죄에서 한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재의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1번만 틀렸고 2번, 3번, 4번 전부 다 맞는 얘기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는데, 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의 음란물 소지죄에서 이 소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인터넷 주소를 URL을 제공받은 것만으로는 음란물 소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소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